안녕하세요. 마이스톤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친 듯한 드라이빙을 보여주면서 결국 시장 조성자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변곡을 보이려고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금일 영상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모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기준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보자. 그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는 시장의 모습이 참 재밌다. 특히 코스피 200 모습이 참 재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전체 코스피 시장을 너무나 가지고 논다. 이런 플레이하는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일단 파형 이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피 200이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1시간 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이런 식으로 갭 상승시켜서 대략 0.7%까지 아침에 상승시켰다가 마이너스까지 돌렸다가 마지막에는 플러스 0.26%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오늘 하루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재밌다고 한 부분은 일단 빅스는 마이너스대로 만들었어요. 코스피 200과 빅스는 반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이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상승했습니다. 크게 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200만 보자면 숫자도 동일한데 두 지표들이 지금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빅스만 그렇게 됐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시장도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시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바뀜을 하려고 하는, 즉 원달러 환율을 앞서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자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증시가 급락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200을 다 팔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코스피 200과 원달러 환율을 조절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동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급격한 변동을 이런 식으로 오늘 만들었지만 그런 급변동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200에서는 최대한 영향을 상호간에 주지 않기 위해서 빅스로 눌렀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일단 오늘은 재밌었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을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는데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0.04%로 종합주가지수를 보자면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주가 상위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입니다. 증시 1위 종목이 1.4% 상승되는데 코스피는 변동이 없었고 코스피 200은 0.26% 상승했어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전체 증시의 대략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1.4% 상승 곱하기 0.2%, 20%를 하게 되면 0.28이 나옵니다. 0.28, 0.26. 그리고 코스피 200은 거의 0에 수렴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종목 위주로 대략적으로 시장을 버텨놓고, 즉 코스피 200을 버텨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200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급격한 변동을 보여주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또 튈 것인데 아직까지 여기서 매물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가두어 두고 여기서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성을 빅스를 통해서 변동성 매도를 통해서 급격하게 낮추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할 때 사용한 종목이 삼성전자로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버티기 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고 코스피 200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위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약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다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상위 종목의 큰 종목 위주로는 플러스예요. 대부분 플러스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떻죠?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시 상위 종목, 즉 5개 종목을 위주로 시장을 좀 받쳐두고, 즉 코스피 200은 좀 받쳐두고 변동성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얼마 떨어뜨리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색 음봉을 띠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금 더 올리긴 하겠지만 시장이 올라갈수록 매도세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보든지 원달러 환율, 그 안에서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제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떨어질 수 있는 변곡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설명드린 것은 파형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파형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마지막 5파로 올라오는 것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정표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5파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요. 1, 2, 3, 4, 5 형태로 5파 하락을 한 이후에 여기서 지금 3파 형태의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형 형태가 1, 2, 3, 4, 5, 5파, 3파, 그리고 여기서 5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3파를 만들고 여기서 또 3파 조정.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올 형태가 여기서 나올 형태가 5파인데 금일까지 보인 형태를 보게 되면 1, 2, 3, 4, 5파 이런 식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3파 형태가 다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갭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파형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고 올라갔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형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를 3파를 만들었다. 1, 2, 3, 4, 5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파형을 기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이는 이 형태, 즉 갭 형태로 올리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상승으로 유도시킨 이후에, 즉 이렇게 상승을 유도한 주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로 코스피 200 전체를 띄워두고 시장 분위기를 플러스 형태로 만든 이후에 대부분의 증시 상위 종목은 매도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깔아내렸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에서 최대한 상승을 만들면서 증시를 완전히 꺼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형을 보자면 1, 2, 3, 4, 5 형태로 만들면서 똑같은 형태로 상승시키지 않을까.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금일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큰 상승이 없을 수 있어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2530선 정도,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330 영역대까지 본다고 했을 때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2530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2530이에요. 그래서 327.92에서 330 사이까지 증시를 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그 외 상위 종목으로요. 하지만 그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 빅스는 최대한 낮추면서 시장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매도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 200은 올라가겠지만 결국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2530 정도를 크게 넘지 못하는 몇 퍼센트 상승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순환매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지 못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5파 형태가 여기서 나왔던 5파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 정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자체도 한국 시장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증시가 거의 끝점,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형 자체는 1, 2, 3, 4, 5 그리고 반등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3, 5파 형태다. 그런데 마지막 5파가 독특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형만 보자면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옵션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따져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1, 2, 3, 4, 5 형태고 마지막 5파 형태가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파가 5-1, 2, 3파까지 가고 현재 4파 조정 이후에 5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1시간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예상 형태로 그려왔던 건 이런 겁니다. 5-2, 여기가 5-3인데
1, 2, 3, 4, 5 형태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5-1, 5-2, 5-3이고 여기 18의 고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5-4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 2, 3, 4, 5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의 영역을 제가 상단에 두 갭을 만들어 놨어요. 갭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갭인데요.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면서 2022년 8월달 정도쯤에 만들었던 두 가지의 갭입니다. 이 두 개의 갭인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현재 보시는 파형 자체가 5파 마지막 파형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보자면 13,335.80을 올라가서 첫 번째 갭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녹색 갭을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종가는 13,413.51로 어제는 0.5% 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위쪽에 있는 갭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형 자체가 1시간 봉에서 보게 되자면 마지막 파형 자체가 여기서 5파가 올라가는 게 맞다면 1, 2, 3, 4, 5 형태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 상단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략적인 13,497 정도 여기까지 파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돼요. 물론 이게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파형 자체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때 파형 자체를 보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일단 상단을 좀 더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여기서 1, 2, 3파 이후에 4파를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5파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파형이 나오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여기서 시그널이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5파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1분봉과 5분봉부터 먼저 보니까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도 카운팅 하셔야 되겠지만 내려오는 파형을 1분과 5분봉을 보시면서 5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RSI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남겨두고 있지만 평평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을만 보자면 시그널이 많이 펼쳐져서 여기서부터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로 시그널을 만들면서 1분봉, 5분봉에서 5파 형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 자체가 5파로 떨어졌고 3파 반등이기 때문에 5, 3, 5 형태로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상승 추세선을 어디든 걸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9,530이나 그 아랫단에 있는 7,000대 혹은 6,000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 시황 분석 영상 기준으로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어디서든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지켜보시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또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